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가짜 지문 찾기 27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네, 맞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옳은 내용이고요. 상가의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를 해도 갱신 요구해서 갱신되더라도 임차인이 해지 통고 못하죠. 그러나 주택은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상가와 주택이 다르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2번입니다. 요것도 개정됐죠. 6개월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였는데 2개월 전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주택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택하고 상가가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272번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72번 X가 되겠고요. 273번입니다. 법인이 주택의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X네요. 자금 조달 계획 증빙 자료 제출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기과열지구만 제출합니다. 다만 증빙 자료가 아니라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은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법인의 경우 제출해야 됩니다. 증빙 자료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기과열지구만 제출한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도 6억 이상인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는 제출해야 되죠. 증빙 자료는 투기과열지구만 제출합니다. 주택입니다. 주택. 이때 주택은 건축법상 주택이고요. 단 건축법상 단독주택에는 단다, 다, 공이 있는데 공관 제외고요. 공동주택은 아, 연, 다, 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는 제외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포함되고요. 공간 제외됩니다. 공간이나 기숙사를 뭐 투기하는 건 없으니까요. 총리공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74번입니다. 기일입찰에서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이게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습니다. 빅데이터에 의하면 경매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공매보증금은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즉 최저 매각 가격이기 때문에 내가 써낸 금액이 아니라 입찰가, 응찰가, 매수 신청 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사집행법에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새로 제정할 때 옛날에 민사소송법에서는 응찰가, 입찰가 10분의 1이었습니다. 다음은 275번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 아니라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야 됩니다. 그랬다가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는 항고 보증금을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합니다.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만 돌려줍니다. 대법원 규칙에 의한 이자는 연 1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76번입니다. 공매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해당 낙찰자 외의 입찰자는 매각 결정기일 전까지 공매 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가 입찰 가격에서 공매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가격으로 공매 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소위 차순위 매수 신고입니다.
옛날에는 공매는 차순위 매수 신고가 없었는데 지금은 경매, 공매 모두 다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도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민사집행법에서는 넘는 때에만, 여기는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국세징수법에서는. 그래서 276번도 맞습니다. 어쨌든 공매도 차순위 매수 신고 제도가 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77번입니다.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찰되어서 세매각을 할 경우, 유찰이라는 건 뭡니까? 최저매각 가격이 1억인데 1억 이상 써내는 사람 중에서 1등 뽑겠다 했는데 1억 이상 써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유찰되죠? 유찰되면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20% 또는 30% 전차 매각 가격에서. 그런데 재매각이라는 것은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내지 않아서 실시하는 게 재매각입니다.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찰되어서 세매각을 할 때만 가격을 깎아줍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 나서 세매각할 때도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278번입니다. 주택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였다면 그 임대차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은 주장할 수 없다. X죠. 임대인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장할 수 없다. X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9번입니다. 이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했는데, 자, 이제 명의신탁이 세 가지가 있죠. 이자간 또는 양자간 명의신탁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3자간 명의신탁, 그 다음에 등기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계약 명의신탁, 우의명 명의신탁 같은 말인데요. 명의신탁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명의신탁에서 모두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279번 X입니다. 판례입니다. 판례.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0번입니다.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예정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거래 예정금액 기재해야 되고 확인 설명도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 입법의 불비라고 생각하는데요. 거래 예정금액이 있고 거래 금액이 있고 의뢰 금액이 있습니다. 의뢰 금액은 호가, 팔아달라고 입지질 때까지 부르는 금액이 호가, 의뢰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금액은 개업공인회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2차 평가 금액이죠.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시세입니다. 시세.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은 실제 거래 금액입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이미 실제 거래 금액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업에서는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다 실제 금액을 적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을. 근데 어쨌든 우리 서식에는 보면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한다라고 돼 있고 거래 예정 금액 확인 설명도 해야 됩니다. 입법의 불비지만 우리 시험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은 현업을 모릅니다. 그냥 법조문만 보고 출제하니까 법조문 그대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